안녕하세요. 잠실 하늘나무한의원 이충호 대표원장입니다. 나는 맨날 힘들다. 이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뭐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은 가는데 원인은 딱히 알 수도 없고 또 원인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막상 별거 아니어서 그걸로는 이 정도의 불편함이 안 생긴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이제 용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은 이제 뇌신경과 각 장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또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일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라는 건요, 우리 몸에서 긴장과 각성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이 막 긴장 상태가 되고요. 싸울 때 그런 상태가 되고요. 막 머리가 딱 각성된 상태가 되죠. 마치 카페인 많이 먹으면 뇌가 막 각성돼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교감신경은 위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때 그 긴장된 느낌. 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커피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에너지 소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 약의 원리도 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입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신진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죠. 어,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쉴 때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가 잘 되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긴장할 때는 소화가 안 되고요. 부교감신경, 마음이 편해야 우리가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좀 몸도 빨리 회복시키기도 하고 에너지를 조금 보충시키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부교감 신경이 반드시 좋냐? 꼭 그렇지는 않죠.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율신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하려고 할 때 되게 긴장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긴장 상태가 될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발표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각성이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더 머리가 더 맑아지기도 해요. 물론 이게 너무 심해지면 너무 긴장이 심해서 머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약간의 긴장 상태는 우리에게 각성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또 주말 아침에 우리 너무 많이 늘어지죠. 주말 아침에 늦잠 자고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은 몸이 좀 많이 늘어져요. 그때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인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냥 편안히 가만히 있을 때 부교감 신경이 우세인 거죠. 그러니까 즉 교감과 부교감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음. 어떤 사람은 늘 교감만 항진돼 있고 뭐늘 부교감만 항진돼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교감과 부교감이 왔다 갔다 하죠. 물론 이게 너무 병적인 상태면 한쪽만 더 항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율신경 리듬은요, 낮에는 교감신경이 좀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긴장 상태로 맑은 정신으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하죠. 그리고 밤에는 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좀 휴식도 취해야 되고 잠도 좀 느긋한 상태로 잠을 자게 되죠. 이게 적절히 균형을 맞춰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낮 시간에 부교감이 항진되면 우리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밤에 교감이 항진되면 잠이 안 오죠. 불면증. 그러니까 이게 밤에는 부교감 활성화, 낮에는 교감 활성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건 이 균형이 붕괴가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한쪽이 지나치게 우세하거나 혹은 타이밍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교감, 밤에는 부교감이 항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낮에 부교감, 밤에 교감이 항진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발생을 시키죠. 먼저 교감신경 우세형의 특징을 볼게요. 이런 분들은 쉽게 긴장하고요. 쉽게 불안해요. 조금만 뭐 놀라는 일이 있어도 막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데 또 그게 너무 지나치게 오래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면서 자꾸 불안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신체적 증상으로는 그래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 잠을 깊게 못 잡니다. 수면을 얕게 자요. 얕은 수면을 자면 또 문제가 우리가 잠을 깊게 자야 항이뇨 호르몬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면서 오줌을 적게 만들어내는데 잠을 깊게 못 자면 자다가 소변 보러 자주 가요. 그래서 자다가 소변 보러 뭐 2번, 3번, 4번 가시는 분들 단순히 신장 방광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수면과도 연관이 많죠. 잠을 깊게 못 자는 게 더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이 교감신경 우세형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30대 금융권의 종사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30대인 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직장에서도 약간 사회 초년생인 경우도 많고요. 또 요즘에는 결혼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한 경우도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고 이런 경우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돼도 이런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또 한편으로 또 기본적으로 원래 예민한 게 타고난 분들도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이 되거든요.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긴장, 크게 긴장하고 또 회의 전에는 갑자기 막 위장이 경련이 있어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 갑자기 회의하려고 그러면 긴장하면서 설사가 있죠. 과민대장 증후군 아니면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복통 이런 게 잘 생기죠. 교감신경 우세형에서는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우세가 되면 수면장애가 생겨요. 다음날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고 약간 잠들려고 누우면 괜히 긴장돼서 더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만성적으로 항상 긴장돼 있는 항상 새 메시지 확인하고 막 금융권이면은 돈 거래 때문에 세계적인 증시 막 이런 것도 다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로 사는 거죠. 부교감 신경 우세형의 경우는 아까는 부교감 신경이 뭐 휴식을 취할 때 나온다 했지만 이게 이제 너무 우위에 있으면요 늘 피곤해요. 늘 너무 몸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졸려요. 낮에도 항상 졸리고 항상 하품 나고 그리고 늘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몸이 처지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딱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교감과 부교감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죠. 부교감 신경 우세형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뭐 36세 서비스업 종사자.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리고 업무 중에 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머리가 멍하고 쉽게 지치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겠고 충분히 자도 항상 피곤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원래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면서 체온도 올라가고 각성이 돼야 되는데 아침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안 되면요. 각성이 안 되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교감이 너무 항진돼 있어도 몸은 늘 지쳐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이런 혼합형도 있죠. 패턴이 불규칙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긴장되고 막상 약간 긴장해서 집중해서 일해야 될 때는 또 막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멍하고 이런 경우. 아까 뭐 낮밤이 바뀐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혼합형 사례를 한번 보면요. 교대 근무자. 이 낮밤이 자꾸 바뀌잖아요. 업무 중에는 또 지나치게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퇴근 후에는 또 완전히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또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세. 밤에는 또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세. 그리고 3교대 같은 경우 하면은 이제 리듬이 자주 바뀌니까 이 자율신경이 일정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에는 막 지나치게 긴장해서 막 일하다가 밤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지는 분들 이런 경우도 교감, 부교감 이제 혼합형 사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이제 한약을 쓰면 낮에는 이렇게 막 지나치게 긴장하는 경우에는 낮에는 좀 긴장도를 낮추게 하고요. 밤에 너무 무기력한 경우에는 밤에는 조금 보약으로 이제 몸에 어떤 기운을 넣어줘서 힘이 좀 나게끔 하기도 하고, 만약에 낮에 너무 무기력하면은 낮에 조금 각성시키고 힘이 나게끔 보약을 쓰고, 밤에 너무 교감신경 항진돼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교감신경을 다운시키게끔 한약을 쓰죠. 자가진단 테스트인데요. 교감신경 우세, 뭐 작은 일에도 쉽게 걱정하고, 실수할까봐 자주 불편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땀이 너무 많고 심장이 많이 뛰고, 그리고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고, 그리고 소화불량이 자주 있고, 복부 불편감이 자주 있고, 아니면 과민대장 증후, 조금만 긴장해도 이제 설사하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교감신경 우세형에서 두통이 잘 발생해요. 우리가 긴장하면 턱이나 목, 어깨가 같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근긴장성 두통도 잘 생기죠. 부교감신경 우세형은 쉽게 피곤하고, 낮에도 자꾸 졸리고, 충분히 자도 계속 피곤하고, 의욕도 항상 저하돼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너무 없거나 또는 식욕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몸이 항상 무거워요. 항상 뭔가 젖어 있는 느낌. 이런 경우죠. 그래서 자율신경은 균형이 중요해요. 음, 적절한 균형. 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피곤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고 지나치게 긴장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냐. 그래서 불안장애, 늘 불안한 분들,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집중력 저하,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두통이 자주 생기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기도 하고요.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지럼증도 잘 생겨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개선을 하려면요.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교감신경이 우세한 타입인지, 혹은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타입인지, 혹은 교감과 부교감이 막 타이밍이 안 맞아서 낮과 밤이 바뀌어 있는 듯한 그런 문제인지, 그거를 파악을 하면 그에 맞게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교감신경이 우세인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부교감신경이 우세여서 늘 피곤하고 처진 분들은 또 어떻게 활력을 줄지, 그리고 혼합적으로 둘 다 안 좋은 분들은 또 어떻게 균형을 회복해야 될지,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영상으로 찍기 좋은 내용이면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